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서초동 홍티 경매의 벙커하고요,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강남역 그 상권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홍티 경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가끔씩 공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월세는 좀 내려갔는지 확인을 해보는데요. 제가 분명히 4개월 전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가보니 아직까지도 1층 상가 유리벽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보여요. 얼추 잡아도요,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은 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임대가 나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가 임대료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임대 플래카드는 내걸지언정 임대로 인하는 절대 불가를 외치는 건물주들의 고집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고액 자산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리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요, 시중에 11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요, 상가와 빌딩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공실과 전혀 상관없이 몸값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요, 그 돈의 힘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 자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5층 꼬마 빌딩이요, 무려 78억에 팔렸습니다. 평당 1억이 넘거든요.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시세가 오르는 이유라고 합니다. 꼬마 빌딩은요, 저희 홍티 경매에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78억짜리 빌딩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은요, 10억, 15억, 20억에 해당하는 그런 꼬마 빌딩은요, 충분히 도모할 만한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와요. 78억 빌딩의 임대료가요, 1년에 7,800만원. 이게 월 환산하면요, 월 임대료가 650만원이니까, 아니 대체 왜 7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빌딩을 샀을까? 정말 이상하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이런 것들보다는요, 무조건 수익성을 목표로 수익성이 1순위로 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윳돈 100억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종잣돈을 모두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고요, 첫째도 수익, 둘째도 수익, 셋째도 수익입니다. 청담동 78억 꼬마 빌딩의 가격이 적절할까요?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첫 번째는요, 강남의 빌딩은요, 관심 수요가 일단 많기 때문에 아무리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품이 아니다. 그리고 강남 꼬마 빌딩은요, 투자가 아닌 안전 자산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의견인데요, 매물도 없고 거래도 없이 가격만 오르는 것은 이게 진짜 거품 아니냐,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수익률이 1% 또는 1%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게 과연 투자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절대 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제가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2015년 제가 직접 컨설팅해 드렸고요, 명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던 건물인데요. 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사건 번호가 2014 타경의 9673, 토지 면적이 89.9평, 거의 90평이고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사무실이고요. 4층과 5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014년 12월 11일 날이요, 13억 1710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허가가 내려졌어요. 불허가 이유는요, 낙찰 이후에 본 부동산에 상속된 자녀들 이름이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경매에 나온 건데요. 첫 번째 낙찰된 그때도 이분들이 입찰을 하셨지만요, 아쉽게 떨어진 것을 너무나 계속 마음에 담고 계셨는데 때마침 불허가가 내려져서 다시 나와서 두 번째 입찰 기일 때는요, 역시 도전을 해서 낙찰받은 행운이 정말 행운의 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경매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고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꼼꼼하게 따져보고요,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 건물을 낙찰받은 대표님은요, 서울 광장동에서 이전에 상가와 사무실 4개를 임차해서요, 월 10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고 사용하셨는데, 경매로 낙찰받은 근린주택으로 사옥을 모두 이전해서요,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1000만 원의 월세를 대출받은 이자가 4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출도 감소를 하였고요. 흩어져 있는 사옥들도 한 곳으로 모으면서 진짜 그야말로 보다 더 멋진 단독 건물에 신사옥이
보시는 것처럼 탄생하게 된 겁니다. 5년이 지난 현재 낙찰받은 경매 물건 바로 밑에 있는 비슷한 5층짜리 건물이요, 23억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13억 3,177만원에 낙찰받은 경매 물건의 가치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인근 부동산에 제가 대략 적정 가치를 문의해 보니까요, 최소한 21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왜 강남도 아닌 구리에 있는 건물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걸까요? 그게 바로 건물의 매력입니다. 건물은요, 허름하다고 가치가 없는 게 절대 아니고요, 땅값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빌라하고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땅 위의 단독 구조물이기 때문에 땅값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를 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잣돈 꾸준히 눈사람처럼 불려나가시고요, 이제는 수십 채를 낙찰받아서 대출로 꾸려가는 건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이제 불가능하고요, 똘똘한 한 채를 딱 가지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똘똘한 두 채를 가지고 매도가 가능한, 언제라도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물건으로 여러분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한 구리시에 있는 건물이요, 13억 3천만 원에 낙찰 받았죠. 10억 6천만 원, 약 80% 대출 받아서 취등록세 4,500만 원, 인테리어 수리 비용으로 최소 5천만 원으로 본다고 해도요, 종잣돈 3억 6천5백만 원으로 시작해서 5년 만에 21억으로 만약 매도를 한다면 단순한 차액으로요, 7억 7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종잣돈의 거의 3배가 만들어진 거죠. 다시 강조드립니다. 나도 건물주 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공 사례들 계속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